오늘은 ISTJ 분들의 전반적인 특징, 특히 연애 특징, 이별의 특징, 재회의 특징까지 다 알아볼 거예요. 제가 항상 MBTI 유형 분석 영상 올려드리면 소름 돋는다. 나 원래 MBTI 같은 거 안 믿었는데 희원쌤 영상 보니까 너무 다 맞아서 내가 믿을 수밖에 없다. 이런 댓글로 아주 난리가 나더라고요. 오늘도 좀 그런 댓글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한 가지 좀 참고로 알려드릴 거는 MBTI는 여러분 재미로만 보셔야 돼요. 아무리 제가 용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도 그냥 재미로만 보세요. 아셨죠?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한 만큼 정말 저 너무 공감 가요. 제가 ETJ예요. 혹은 주변에 ETJ가 있어요. 이런 분들도 어떤 부분이 공감이 갔는지 얘기해 주시면 너무 좋고요. 저는 솔직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도 댓글로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좀 천천히 같이 읽어볼게요. 너무 저도 반가울 것 같아요. 댓글들이. 그러면 얼마나 용한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실까요? 기본적인 ETJ 분들의 특징들부터 짚고 넘어갈게요. 우선 청렴 결백한 논리주의자 유형이라고 하고요. 관리자 유형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전체 인구에서 13%를 차지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항상 대표 글자 말씀드리잖아요. ETJ 분들 같은 경우는 대표 글자가 S랑 J예요. 굉장히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한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애에서도 좀 안정된 부분들을 추구를 하고 싶을 수가 있는데 연애에서의 안정은 당연히 화목한 가정으로 정착하는 거겠죠? 다가오는 사람이 있어도 섣불리 관계를 시작하지 않아요. 그보다는 이 사람이 정말 나랑 화목한 가정을 같이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이런 면모들을 좀 많이 본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분들 특징이 있는데요. 겉으로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남녀가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속마음으로는 남자는 좀 남자다워야지, 여자는 좀 여자다워야지 라는 전통적인 성역할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지신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기는 해요. 내가 ETJ한테 좀 호감을 얻고 싶다, 이성적으로 라고 하시면은 만약에 내가 남자면 부양자로서의 그런 면모들을 보여주시는 게 좋고요. 만약에 여자다라고 하면 좀 현모양처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시는 게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정을 중시하시는 분들이어서 그런지 MBTI 전체 유형 중에서도 결혼 생활을 굉장히 오래 유지하는 경향이 있는 유형이에요. 1위는 FJ 분들이고요. ETJ 분들은 2위를 차지를 하고 있어요. ETJ 분들 같은 경우는 남녀는 꼭 결혼을 해야 된다. 한번 결혼을 했으면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이 결혼 상태를 유지를 해야 된다라는 신념이 있다고 해요. 정말 그런지 여러분들 댓글을 저도 좀 기다려 볼게요. 성격적인 특성 먼저 알려드리고 연애적인 특성, 이별을 언제 하고 싶어 하는지, 재회 어떻게 하는지 이 순서로 좀 얘기를 드릴게요. ETJ 분들 같은 경우에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어쩌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ETJ 분들에게 상처를 만약에 주고 싶으시다고 하면 이런 말에 가장 상처를 받는다고 해요. 진짜 일 못하시네요. 차라리 너 성격이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인정을 하는데 너 일 못하시네요 라고 하면 진짜 너무 상처라고 합니다. ETJ 분들은 말을 되게 정확히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식당 같은 데 가면은 저기 휴지 한 장만 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진짜 휴지를 한 장만 주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ETJ 분한테 휴지를 달라고 할 거면 만약에 내가 두세 장이 필요하면 한 장 달라고 하지 말고 두세 장을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이런 거에서 많이 답답해 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ETJ 분들 같은 경우는 싸우다가 자주 지치는 편인데요. 왜냐하면 내 상식에서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시는 분들하고만 마찰이 있어요. 이분들이 느끼는 오류가 뭐냐면 상식적이지 않은 사람이니까 마찰이 생겼을 텐데 나는 상식적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아 맞다. 이 사람은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었지 하고 좀 자신을 자책을 하게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분들 같은 경우가 효율을 되게 중시해요. 시간과 에너지는 정말 낭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계산을 해서 움직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지각을 해서 택시를 탄다. 진짜 이런 거 너무 극혐하시는 분들이에요. 쓸데없이 시간이랑 비용이 낭비가 된 거잖아요. 이분들이 되게 신중하신 분들인데 뭔가 결론을 내리기까지 충분히 분석을 하는 편이고 막연하지 않은 현실적인 액션 플랜을 세우시는 편이에요. 책임을 되게 중시하시는 분들인데요. 본인이 뱉은 말을 진짜 지켜야 돼요. 만약에 ETJ 분이 이별 통보를 했다라고 하면 재회를 하지 않으려고 진짜 갖은 노력을 다 하시게 되는 분들이고 ETJ 분한테
이별 통보를 해놓고도 다시 잡는다? 라고 하면 책임질 수 없는 말을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경멸할 수 있어요. 서운함 때문에 홧김에 이별 통보를 하시면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의존적인 분들을 좋아하지 않아요. 의존은 사람을 나약하게 만든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러니까 원하는 결과가 있으면 그 결과를 누군가 만들어 줄 때까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내가 이 결과를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본인이 선택하고 행동한 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은 또 정직한 걸 되게 중시하세요. 진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거나 피해가 되더라도 그래도 진실은 진실이니까 알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입장이고, 규율은 절대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에요. 야, 그게 아무리 사실이라고 해도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데 그걸 밝히냐라고 이제 비난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분들은 되게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입 바른 소리를 못해요.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이거 되게 화나지 않아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치제 본인은 이게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은 공감이 안 되니까 잠깐 반응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취재분들이 직장이나 팀 프로젝트 이런 데서 많이 보이는 행동은 좀 혼자 하고 싶어 하는 거? 일잘러 분들이나 혹은 되게 양심적인 분들이랑 함께 하는 게 아니면 차라리 혼자 하는 게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일을 하면 쓸데없는 데다 힘을 빼야 되거든요. 그리고 시간 약속 되게 중요하니까 잘 지켜주시고요. 만약에 늦는다고 하면은 사전 공지를 하시고 사과하는 건 진짜 필수. 이분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진짜 이 사람은 내가 손절 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바로 올 차단을 하시는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연애 특징 바로 가볼까요? 연애가 뭐 아니면 도예요. 거의 모태솔로에 가까운 분들도 계시고, 뭐 모태솔로에 가까운 건 아니더라도 현재 연애를 안 하고 있거나, 혹은 아예 진짜 정말 잘 맞는 분이랑 미래를 잘 그리고 계시거나, 데이트할 때 추천할 만한 장소는 조용한 장소. 그리고 만약에 영화나 드라마를 보시겠다고 하시면 진짜 피해야 되는 게 뭐냐면 전통적인 성역화를 파괴하는 그런 흐름의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피해주시고, 그리고 연애 초기에는 말을 너무 많이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말을 너무 많이 하면 안 좋아하거든요, 이치제분들은. 이분들한테는 연애가 1순위가 되는 그런 걸 바라시면 안 돼요. 정확히 일이 1순위이신 분들이고, 연락이나 표현 같은 것도 강요를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로맨틱하시지 않은 건데, 연애에서 사실 이분들은 바라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상대가 바라는 게 많다는 거에 대해서도 공감이 안 가는 거죠. 이분들은 그냥 집밥 먹고 유튜브나 TV 보고 그냥 이런 거에 만족하시는 분들이에요. 기념일 이런 것도 굳이? 그리고 이치제분들 같은 경우에 진짜 중요한 게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해요. 나중에 뭐 해줄게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죠.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거에만 영향을 받는 분들이어서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분들이 또 싫어하는 게 있는데, 영양가 없는 대화 이런 거 진짜 싫어한다고 해요. MBTI 연애 분석 해드리면은 항상 남자, 여자, 궁합 이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이치제 여자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이랑 같은 ISTJ 혹은 ESTJ 혹은 ISFJ가 잘 맞고요. 이치제 남자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이랑 같은 ISTJ나 ISFJ가 잘 맞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ISTJ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이별을 하고 싶어 할까요? 5가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를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 일이야 나야 같은 서운함을 시전을 해가지고 이치제가 지친 경우. 두 번째, 시간관념이나 예의가 좀 없는 모습을 보여가지고 이치제분이 정이 떨어져 버린 경우. 세 번째, 믿음직한 가장으로서의 모습, 현모양처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 네 번째, 이치제분한테 서운함으로 인해서 홧김에 이별 통보를 해버린 경우. 다섯 번째, 이치제분한테 너무 의존만 하신 경우. 이렇게 총 5가지가 대표적인 이별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재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마 전에 한 분이 전 남친의 이해가 안 가는 행동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신 게 있어요. 전 남자친구가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건 네가 아직 나를 다 이해를 못했다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분 말씀으로는 나는 최대한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그런데 뭐를 다 이해를 못했다는 건지, 그럼 얼마나 더 이해를 해야 되는 거냐, 뭐 이 부분이 많이 답답하신 것 같더라고요. 답답하실 수 있어요. 이 말을 해준 전 남자친구도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서운하다라는 감정은요,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싶지 않고 네가 내 입맛대로 바꿔줬으면 좋겠어 라는 게 그런 감정이거든요. 이런 말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어떨 것 같아요? 아까 같은 사랑스럽던 여자친구, 남자친구가
자체가 순식간에 별로로 보일 수 있어요, 진짜. 서운함을 시전한다라는 거는 좀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저 사람이 기분 나쁘지 않게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 아니면은 자제를 해주셔야 돼요. 솔직하다고 다 옳은 게 아니에요. 내가 서운함을 느낀다고 해서 이걸 다 고지고대로 얘기를 하는 거는 문제가 있어요. 솔직함이 항상 방패가 돼주진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북한이랑 미국이 정상회담에서 마냥 솔직해지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걸 다들 알기 때문에 외교술을 발휘를 하는 거겠죠? 연애에도 이런 외교술이 필요한 거고요. 그게 안 돼서 이별하시는 커플들이 진짜 너무 많아요. 한 국가가 다른 국가를 상대로 외교에 실패를 해서 상대 국가를 적국으로 돌리게 됐다고 했을 때 상대 국가가 마음을 돌릴 때까지 기다리는 게 맞을까요, 진짜? 틀린 것 같죠? 반길만한 제안을 해야 다시 친선을 도모할 만한 이유가 생기는 거잖아요. 재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다리라는 말, 남자면 무조건 폭풍이 온다. 이런 말을 믿고서 영영 기회를 놓쳐버리시는 피해자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서운함도 마찬가지고 시간관념이나 예의가 없어서 정이 떨어진 경우, 성역할에 충실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경우, 그리고 홧김에 이별 통보를 해버린 경우, 너무 의존만 해버린 경우 모두 역시 내가 바뀐 모습을 보여주셔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가만히 있으시면 안 되고요. 앞서 그 남자분이 말씀하신 내용을 우리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어요. 이분이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세요? 서운하다는 건 네가 아직 날 다 이해를 못했다는 뜻이야. 즉 제대로 바뀐다는 거는요. 제대로 된 이해를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각하는 시간관념이라는 게 뭔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예의가 뭔지, 이 사람은 왜 내가 서운할 만한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한 건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전통적인 성역할이라는 게 대체 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인정할 만한 독립적인 모습이라는 건 대체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이 살아보지 않은 사람의 관점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보통 많이들 어려워하시기 때문에 내담자분들께는 상대분의 말과 행동을 해석을 해드리고 있어요. 해석을 해드려야 오해가 풀리시더라고요. 오해가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있어서 눈치가 좀 부족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런 분들도 그 사람한테만큼은 세상 센스 있는 사람으로 바꿔드리고 있고 그래서 많이들 고마워하고 계세요. 상황 개선을 위해서 저희한테 오셔도 좋고 지금이라도 종이랑 필기도구 빨리 가지고 오셔가지고 정말 그 사람을 내가 이해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 생각나시는 거 다 정리해보고 분석을 지금이라도 해보셔야 돼요.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면 그게 안 돼요. 객관적인 사실들을 종이에 적어 나가면서 연관 관계를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처음 해보시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우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결국 전문 선생님들도 여러분이 말씀해주신 내용 가지고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알려드리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최대한 그 사람을 이해를 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여태까지 했던 말이랑은 다른 말을 분명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꼭 잘 풀려나가시기를 바라고요. 혼자 분석하려니까 어렵다. 나는 좀 처음부터 제대로 의논을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영상 댓글창 보시면 고정 댓글에 링크 있습니다. 그쪽에 본인 상황 잘 적어주시면 좀 저희도 찬찬히 보고 같이 의논을 해드릴게요. 앞으로도 다양한 연애와 결혼, 이별, 재회 상황에서의 여러분들의 대처력을 한껏 높여드리는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이 좋으셨다고 하시면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연애와 결혼 생활을 진심으로 응원드리겠습니다. 안녕!